안녕하세요. 오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거물이죠. 몬스터 베버리지의 최신 소식.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그거 보고 얘기할 건데요. 특히 힐튼 슈루스버그 CEO 발언에 딱 집중해서요. 그 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랑 의미를 같이 짚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CEO가 직접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뭐 재무 책임자 설명이나 그 뒤에 Q&A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건 과감히 빼고 네네. 오직 CEO가 딱 전달하려 했던 그 메시지, 그 정수만 뽑아보려고요. 뭐랄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분석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요.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몬스터 베버리지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 건지 그 큰 그림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CEO 발언의 맥락이나 그 숨은 의미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CEO 발언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2025년 3분기, 이때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이 소식부터 나왔어요. 네, 분기 순 매출은 뭐 당연하고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전부 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단순히 그냥 뭐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CEO가 강조했듯이 총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수익성 지표들. 그렇죠. 그 수익성 지표들 성장률이 순매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하. 이건 회사가 그냥 막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그 내실, 그러니까 수익성까지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죠. 물론 뭐 CEO도 언급했지만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되긴 하고요. CEO가 그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왜 이렇게 잘 크는지 그 요인으로 몇 가지를 딱 꼽았잖아요. 뭐 기능성에 대한 요구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들 그 사람들 다 만족시키려고 제품군을 엄청 넓혔다는 거. 가성비 라인부터 프리미엄까지 쫙 다 있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 거죠. 네, 이게 실제 데이터로도 딱 나오더라고요. 닐슨 데이터 보니까 최근 13주 동안 주요 시장 성장률이 미국이 한 12%대, 네.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러니까 EMA랑 라틴 아메리카, LATM이죠. 거기가 한 13% 정도?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APEC은 무려 20%나 성장했대요. 와, 이건 뭐 환율 영향 빼고 실제 성장세만 본 수치들이라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해외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43%까지 확 올라갔다는 점, 이 숫자가 진짜 의미가 커요. 43%요? 와, 네, 몬스터 베버리지의 그 글로벌 확장 전략, 이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단순히 시장 흐름에 올라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영토를 넓히고 있다는 증거죠. CEO가 자신감 있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지역, 가격대, 또 소비자 니즈에 맞춰서 포트폴리오가 잘 짜고 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이끄는 힘, 그 동력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CEO는 딱 두 가지를 강조했죠. 마케팅, 그리고 혁신. 네, 그 두 가지죠. 특히 여름 시즌 동안 마케팅 활동에 엄청 집중해서 기존 핵심 사업은 더 키우고 새로운 소비자들도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활동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네, 맥라렌 F1 팀 후원 이거 계속 성공적이고 이걸 또 활용해서 랜도 누리스 제로 슈거 제품 내놨는데 반응도 좋았다고 하고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EMEA에서 특히 인기 많았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서머 엑스 게임, UFC, 모토크로스, 모토GP, 아웃사이드 렌즈 뮤직 페스티벌 후원까지. 와, 진짜 스포츠랑 문화를 그냥 막 넘나드는 광폭 행보더라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은요. F1이나 뭐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큰 스포츠 이벤트 후원도 하면서 동시에 CEO가 따로 언급한 그 대표 제품 있잖아요. 화이트 울트라 제로. 네, 하얀 거. 네, 그거의 소셜미디어 바이럴 현상.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또 울트라 브랜드 전체를 위한 그 제로 슈거 플레이버 얼리시드 디지털 캠페인까지 더했으니까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시너지를 제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 그룹한테 동시에 어필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확 끌어올리는 전략인 거죠. 랜도 노리스 음료는 이런 스포츠 마케팅 성공을 실제 제품 판매로 아주 영리하게 연결시킨 딱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요. 혁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CEO가 혁신이 성장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 그리고 강력한 신제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신제품들 기대되더라고요. 실제로 2026년에 나올 신제품 라인업을 살짝 공개했는데 와 진짜 기대되는 게 많아요. 기존 몬스터 에너지 라인에 스트로베리 샷 같은 새로운 맛도 추가되고 주스 라인업도 더 강화된다고 하고요. 더 흥미로운 만 좀 새로운 시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트라는 브랜드를 새로 내놓는데 이건 딱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이래요. 오 플로트요? 네. 제로 슈거에다가 여성들이 좀 좋아할 만한 성분도 넣고 맛 이름도 뭐 스트로베리 풀링, 구아바 라바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으로 접근했더라고요. 재밌네요. 또 스톰 에너지라는 브랜드로 웰니스, 그러니까 좀 건강 생각하는 제로 슈거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 출시 계획도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었죠. 네,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라인이랑 주스 몬스터 라인에서 특별한 제품을 낸다니까 이런 시혜성 있는 기획도 놓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도 아주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신제품을 막 쏟아내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장 성장 동력 있잖아요. 네, 폭넓은 소비자층 공략? 그렇죠. 그거랑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 팬덤은 꽉 잡으면서도 새로운 소비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시장에 계속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마케팅이랑 혁신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무 성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중요하죠. CEO 발표 보니까 3분기 전체 순 매출이 22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8%나 늘었어요. 와, 16.8%. 네. 주력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부문이 17.7%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고 인수한 브랜드를 포함한 전략 브랜드 부문도 15.9%나 성장했어요. 다만 그 주류 브랜드 부문은 좀 줄었네요. 17% 감소. 매출 성장도 물론 인상적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익성 개선이 더 눈에 띄어요. 매출 총익률이라고 하죠. 네. 쉽게 말하면 제품 팔아서 번 돈에서 원가 뺀 이익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이게 55.7%로 작년 동기 53.2%였는데 그거보다 2.5%포인트나 올랐어요. 오, 꽤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건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죠. CEO가 이 이익률 개선 요인으로 몇 가지를 꼽았죠. 가격 인상 효과도 있었고 공급망 관리 효율화, 그리고 제품 판매 구성, 그러니까 믹스 개선. 네, 그 믹스 개선. 이게 혹시 소비자들이 제로 슈거나 좀 더 비싼 고수익 제품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물론 뭐 판촉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다거나 알루미늄 캔 비용이 올랐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 요인도 있었다고는 해요. 아, 캔 비용. 네. 특히 알루미늄 캔 가격 관련해서 CEO가 그 중서부 프리미엄 상승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든요. 네, 그게 뭐죠? 이게 특정 지역의 수급 상황 같은 걸 반영해서 알루미늄 가격에 추가로 붙는 일종의 할증료 같은 거예요. 이런 원가 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관세의 문제도 언급했었죠. 3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했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이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그렇죠. 비록 미미한 영향이라고 선을 딱 긋긴 했지만 이런 외부 변수는 계속 원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CEO가 현재 관세 수준이 당장 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면서 완화 전략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방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이번 분석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지역별 성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글로벌 성과. 먼저 가장 큰 시장 북미, 미국이랑 캐나다죠. 여기는 달러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6% 성장했습니다. CEO는 뭐 여러 유통 채널에서 실행력이 좋았고 기존 혁신 제품들이 꾸준히 인기 있었고 특히 울트라 제품군이랑 주스몬스터 제품군 이게 기여가 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북미 시장 관련해서 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1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가격 조정을 단행했다는 점. 아 맞아요. 가격 인상. 네. 그런데 CEO는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비알코올 음료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 이번 인상폭도 상대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오, 자신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몬스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나 시장 지배력에 자신이 있다는 표현으로 읽혀요. 아까 얘기했던 그 2026년 북미 신제품 출시 계획, 이것도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해외 시장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아까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뜯어보면 더 놀라워요.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 EMA 지역이요. 달러 기준으로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환율 영향 빼도 23%나 성장했고요. 우와, 30%. 네.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랜도 노리스 음료 성공이랑 같이 이집트나 케냐,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는 프레데터 같은 저가 브랜드의 약진도 두드러졌다고 하고요. EMA 지역은 그 매출 총 이익률도 작년 35.4%에서 37.0%로 개선됐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돼요. 아, 수익성도 좋아졌군요. 네. 단순히 그냥 몸집만 물린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거죠. CEO가 서유럽 시장에서 몬스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FMCG 브랜드 중 하나였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FMCG는 아시다시피 패스트 무빙 컨슈머 굿즈, 그러니까 일상 소비재잖아요. 네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죠.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지역 성장세도 정말 대단합니다. 달러 기준 28.7%, 환율 영향 빼면 26.9% 성장. 이 지역 매출 총이익률도 조금 올랐고요. 에이펙도 좋았죠. 특히 그 거대 시장, 중국이랑 인도의 성장이 폭발적이에요. 환율 영향 빼고 봤을 때 중국은 42%, 인도는 무려 58.6%나 성장했대요. 헐, 58.6%요? 인도 시장 정말 무섭네요. 네. 일본이랑 한국도 각각 9.7%, 23.6%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고 호주랑 뉴질랜드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은 60%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도 환율 중립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 가까이 성장했고 특히 여기는 매출 총 이익률이 42.2%에서 46.8%로 아주 크게 개선된 점이 인상적이에요. 수익성이 확 뛰었네요. 네, 브라질이랑 멕시코가 성장을 이끌었는데 다만 멕시코의 경우는 2026년부터 그 설탕이랑 인공 감미료 들어간 음료에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변수죠. 아, 세금 이슈가 있군요. 네, CEO는 멕시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으니까 영향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이런 규제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죠. 아르헨티나 사례도 좀 흥미롭던데요. 달러 기준 매출은 줄었는데 이게 환율 위험 줄이려고 운영 방식을 바꾸면서 판매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고 실제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서 정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EMA, APEC, 라템 이런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북미 같은 성숙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렇죠.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몬스터랑 저가 브랜드인 프레더터 같은 걸 적절히 조합하고 또 계속 신제품을 투입하는 이런 다각화된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멕시코 세금 문제처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그럼 오늘 힐튼 슈루스버그 CEO의 발언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몬스터 베버리지는 강력한 글로벌 에너지 드링크 시장 성장을 발판 삼아서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또 효과적인 마케팅과 끊임없는 제품 혁신 그리고 관세 같은 외부 압력 속에서도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성공적으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네요. CEO의 발언을 쭉 관통하는 메시지는 제 생각엔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성장? 네. 핵심 브랜드의 강점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 두 개의 날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특히 기능성, 라이프스타일, 가성비, 웰비잉 등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를 아주 폭넓게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성공의 핵심 비결로 보입니다. CEO 역시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가 아직 가구 침투율이나 1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오늘 CEO의 발언을 통해서 몬스터 베버리지의 현재 전략과 또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CEO가 밝혔듯이 몬스터는 이제 핵심 에너지 드링크를 넘어서 제로 슈거, 주스, 웰니스, 심지어는 특정 성별 타겟 제품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모든 분야로 확장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몬스터는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속에서 기존의 그 강력하고 핵심적인 강렬하고 엣지 있는 브랜드 이미지,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또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